하지만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지금 매도 시기는 한참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도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라고 불리는 위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지금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기름들도 슬슬 다시 또 내일부터 장이 열려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기리분들의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 일단 금요일에 미국장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미국 증시가 5년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트윗을 날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좀 많이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지만 버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트럼프의 이야기가 뭐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했다 보니까 물론 미래에는 큰 이득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에게는 조금은 쉽지 않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로 일단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바로 미국의 맞불 관세, 무역 보복을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또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증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하고 막 증시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파월이 조금은 구원투수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파월이 등장해서 오히려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예상보다 높아서 인플레 영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낸 거죠. 자, 이거는 심플합니다. 물건에 관세가 붙게 되면 물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인플레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는 게 지금까지의 스탠스였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뭐 올해 6월까지 금리 인하 2번 정도 할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상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완전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지금 녹화 시간까지는 일단 이러한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일요일 오전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뉴스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 혹시나 추가되는 뉴스가 있는지인지 그거는 내일 아침에 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소식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6%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는 다시 56,100원까지 떨어졌고 넥스트레이드에서는 5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증시는 또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코스피는 한 번 더 하락, 아마도 2,400 라인 이 정도를 공격하면서 다시 또 움직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55,000원은 그냥 깨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에 나름 잘 버텼습니다. 0.9% 하락으로 버텼고요. 알테오젠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요 두 개도 이제 월요일날 버텨줄지 최근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우 거칩니다. 외국인은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걸까요? 게다가 선물 매도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걱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연기금 2,400 라인에선 사야 돼. 작년 말에 계엄 터졌을 때 그때 있지. 결국 그때가 매수 기회였잖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쭉 내려가다 다시 또 올라와서 1,361원이고요. 그리고 유가는 61.99달러까지 크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름값은 많이 싸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나? 야,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5.5, 5.8, 5.9 나스닥보다 S&P 500이 더 많이 하락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S&P 500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급락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3% 이상 하락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요. 자, 하지만 이제 긍정회로 또 돌려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나스닥 주봉 RS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거 믿고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나스닥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돋보기를 가져다 대면은 그때 당시에도 증시는 막 30% 40% 이렇게 하락한 적이 몇 번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매수 기회였군요.'라는 거를 매년 확인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도는 바로 주봉 RSI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이 주봉 RSI를 보시면은 아래의 선이 이 30 라인입니다. 이 30을 깨고 내려가는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대략 한 일곱 번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깊게 파고들 때 그때만 화살표로 딱 가져다 댔는데 멀리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때 보이시죠? 이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때 당시에 막 하루에 막 주식이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내 주식 막 15%씩 20%씩 하루에 빠지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멀리서 보니까 '야 이 정도면은 야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아니 길이 그래도 이 멀리서 봐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너무 힘들잖아. 맞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주식 투자의 무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딱 1년 뒤에 지금은 어떨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나의 전략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을 기르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때, 이때, 이때 버텼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버텨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아마도 요즘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게 그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돌아다닐 때쯤이면은 대부분 증시가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진짜 많이 하락했습니다. 무려 4입니다. 4. 이때까지 이 녀석이 10 이하로 떨어진 적은 무조건 매수기였어요.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 참고로 코로나는 좀 공포가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빠진 게 2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4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물론 하루 이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매수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게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빅스 최근 20년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0을 뚫고 간 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 정도밖에 없는 말 그대로 10년에 한 번씩 터지는 그 금융 위기급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40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는 어딘가 28.52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40까지는 아니라서 약간은 아쉽다 뭐 요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지금이 아직 금융 위기가 터진 건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사실 그 자기의 명예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기간엔 증시를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어도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는 걸 뭐 2개월, 3개월 끌고 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보통 빅스가 30을 넘으면은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모습 그때마다 증시는 '아 매수 기회였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팔고 나가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말 그대로 만 원짜리 신발을 사 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 신발을 못 신는데 그래서 그거를 당근에다가 5천 원에 파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비는 결국 그치게 되고 그 신발은 맑은 날에 또 신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이때까지는 증시랑 커플링 되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디커플링 되는 모습, 오히려 올라가는 모양까지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부자 아빠 말이 진짜 맞아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때까지 뭐 금, 은, 비트코인 맨날 사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커플링 되던 비트코인이 버티는 걸 보니까 미국 증시 혼자만 저러는 거고 결국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을 멈추는 거 플러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시를 들 수 있겠죠. 실제로 최근 미국에 비해 잘 버티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스닥, S&P랑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스토리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거는 코인 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전략이든 지금은 무의미한 시장이겠죠. 다행히 미장보다는 국장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미 작년에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장하신 분들은 많이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매도 시기는 한참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도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라고 불리는 위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주봉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나스닥의 10년 차트를 보면은 5번 정도가 나타나고요. 2년에 한 번 나타나는 큰 충격이라는 거겠죠. 거기다가 공포 지수도 4를 기록했으며, 절대 트럼프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꺼내서 주가를 말 그대로 금융위기처럼 긴 시간 폭락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이제 내일부터 증시가 바로 반등하는 건 아니겠죠. 증시 변동성이 클 때는 정책주, 인맥주 아닙니다. 정책주가 해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반격이 거세질수록 히토류 등 무역 분쟁 관련주가 오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걱정으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 신세계, 이마트 이런 친구 많이 올랐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으로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카카오, HMM, 삼성중공업을 매수하는 모습.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하나르스페이스,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펩트론, 고버스, APR, 코스닥 레버리지, 에코프로비엠, 코롱티슈진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현대차, 코스닥 레버리지, LG전자, 미국 S&P 500 ETF, LG엔솔,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는 모습. 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출발했습니다. 공매도가 출발을 했는데 일단 2차전지 위주로 폭격이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반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었던 조선과방사는 다시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 좋은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만 안정되면 반도체 시간은 분명 오겠죠. 랜드 플래시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SK온 미국 법인이랑 콜옵션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떴죠. 그러면서 유일 로보틱스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먹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증시도 이상한데 키움증권이 이틀 연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 열심히 점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금일입니다.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잠시 뉴스의 팔아름이 나타난대요. 하지만 이제 걱정거리 하나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증시는 이제 미국만 좀 잘 된다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금요일날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미 북미의 공장이 있는 2차전지 그리고 동박이 관세 인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오히려 2차전지가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실적도 올해가 바닥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솔솔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혹시나 이제 정권이 많이 바뀌게 된다면 친환경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지 않겠니? 라는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서울 모빌리티 포럼 개최. 화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군요. 이재명 대표 법카 유용 사건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FMC 의사로 공개. 아마존 인터넷 위성 발사 예정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TSMC 3월 매출이 발표됩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중국 3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금요일입니다. 미국 3월 PPI 발표. 블랙록, JP모건 체이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슬슬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하락장을 되돌리는 힘은 실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달력도 있습니다. 공모주는 깨끗하고요. 3초 뒤에 남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